안녕하세요. 대전 수학전문학원 매스피아 유튜브 채널 쪼다 수학의 노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둔산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좀 중요 문제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11번이고요. 역함수를 주어지고 이제 그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건데요. G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풀이 방법이 좀 다양해서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있는 그대로 이제 역함수 식을 다 구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아니까 이제 우리가 얘를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요.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우선 1단계는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6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6분의 1y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2단계는 이제 xy 체인지를 하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이 우리가 찾는 fx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gx인데 gx가 f-4x 더하기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 구한식의 요 x 자리에다가 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고 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를 넣어주시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식을 정리하면 곱하니까 3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gx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G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x라고 놓고 결과적으로 gx가 언제 3이 되는지 요 x를 구하시오 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구한 gx 얘가 3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니까 3분의 2x는 4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x는 6이다. 이렇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다소 소요돼서 또 하다가 어느 군데서 계산이 실수가 나오면 답이 틀리기 쉬워서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양변에다가 f 인버스 x를 취해줘서 gx를 직접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주어진 식, 요 gx는 f-4x 더하기 5, 0 옆에다가요. 여기도 f 인버스, 여기도 f 인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f 인버스의 gx가 되고요. 이쪽은 이제 f가 사라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인버스 x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인버스 x 자리에 g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g 원래 gx인데 빼기 1이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되고요. 이제 g를 구하면 6g는 넘어가니까 4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여기서도 gx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gx 모양이랑 똑같이 일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더 간단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풀이 3는 풀이 3은 그 역함수의 성질들을 그냥 이용하는 건데요. 역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f 여기 네모가 있고 얘가 세모면 요 세모랑 네모랑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인버스가 붙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도 여기 구하라는 문제 gx는 f-4x 더하기 5인데 이걸 통째로 얘를 세모라고 생각하고 이거 전체를 네모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g 대괄호 하고요. f-4x 더하기 5가 그리고 역함수가 이제 붙겠죠.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얘가 x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g 인버스 3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언제 얘가 3이 되는지 그
그때 x값이 누군지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f-4x 더하기 5가 언제 3이 되는지. 근데 얘도 또 똑같아요. 여기를 세모라고 보고 여기를 네모라고 보면 또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f 인버스가 붙고 3이 언제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인지 따져보면 이제 f 인버스 나왔잖아요.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9가 되니까요. 얘가 언제 마이너스 19가 되는지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x가 넘어가니까 4x 19가 넘으니까 24. 그래서 x는 4, 6, 24, 6이라는 거를 여기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빠를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두 번째 방법이나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는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정근선이 x가 3, y가 2 그 교점을 a라고 했을 때 A에서 이후에 있는 점 6,3까지 요 거리랑 또 다른 점 요 거리가 두 개가 같을 때 그 삼각형 ABC 요게 C라고 놓고요. 여기 B라고 놓고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다시피 어차피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 기울기가 1짜리 조심할 건 y는 이퀄 x는 아니고 3,1을 지나니까 y는 x 3,2니까 마이너스 1일 것 같아요. 요 직선의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반쪽 삼각형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반쪽 삼각형만 구해서 곱하기 2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하려면 두 가지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데 6,3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서 요 길이를 구해주고요. 밑변의 길이를. 또 하나는 3,2에서 요거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고요. 여기에 6하고 3을 넣어야 되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9 이렇게 여기까지 요 직선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를 구해서 밑변과 높이가 나오면 그거 곱하기 2분의 1이면 요 삼각형 넓이가 나오고요. 곱하기 1을 하면 이제 이 넓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거리 공식을 두 번 쓴다는 게 여간 번거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석적인 풀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라 조금 더 빠른 쉬운 풀이를 보자면 제가 복잡해진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정근선이 3,2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게 아이디어가 이 3,2를 0,0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 좀 굵은 걸로 이 정근선이 아니고 얘가 x축 얘가 y축이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얘가 x축 얘가 y축이 되면 요 a가 0,0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y는 x분의 3이란 그래프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 점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요 점이 뭘로 변하냐면 3,1로 변해요. 여기 3 넣으면 딱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직선도 y는 이퀄 x가 되기 때문에 대칭점도 그냥 1,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 3,1, 0,0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사선의식 있죠? 2분의 1에 제일 간단한 0,0을 쓰고 그 다음에 3,1, 1,3, 0,0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2분의 1 요쪽 대각선은 곱해서 더하니까 0, 3, 3은 9, 0 그 다음에 요쪽 대각선은 빼니까 1 남겠네요. 빼기 1 그래서 8이 나와서요. 2분의 8이니까 4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5번 문제는 0에서 4까지 주어졌을 때 0에서 2까지는 요 포물선 마이너스 2를 묶어보면요. 이 x를 묶어보면 x 빼기 2가 되니까 근이 0하고 2가 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에서 4까지는 fx는 fx는 마치 주기함수 뭐 fx는 fx 플러스 2나 마찬가지죠. 주기가 2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려주면 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fx가 fx가 되는 다시 말하면 f의 fx가 되는 모든 해합을 구하는데 이제 요거 풀 때 요걸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요 안에 걸 t라고 치환해요. fx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ft가 t. 그래서 이제 요거를 1번으로 풀어주고요. 여기서 나온 답을 여기다 t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2번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fx, y는 ft 그래프랑 y는 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는 fx 그래프랑 y 이퀄 x가 만나는 교점을 이제 얘라고 해요. 그럼 교점을 보면 여기 0이 하나 있고요. 요 점을 모르는데 요 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알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t 값이 0하고 알파가 나온 거예요.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fx가 0이 되는 점을 구하면 되고 한 번은 fx가 알파가 되는 점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x가 0이 되는 점은 0이 이렇게 쭉 돼야 되니까요. 예, 직선으로 0이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점이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하고 2하고 4 이렇게 세 개가 나올게요. 0하고 2하고 4 이렇게. 문제는 이제 fx가 알파가 되는 값인데요. 저기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y니 그랬으니까 알파일 때 알파니까 요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점이 나오는데 요점에 이제 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4점의 합은 우리가 이제 그냥은 못 구하고 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중점이 1이구나. 중점이 3이구나 해서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개, 첫 번째 1번하고 별 2번의 합은 중점이 1이 되면 되니까 이 합은 2가 나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별 3번, 별 4번의 합은 2로 나눴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합이 6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합은 2하고 6하고 여기 2하고 4하고 0까지 다 더하면 14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문제는요. 글이 길어서 어렵구나 하고서 안 읽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내용은 별게 없어요. 한쪽 선에는 n개의 점을 주고 한쪽 선에는 n 플러스 1개를 준 다음에 an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선분을 그을 때 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선분을 그으려면 이쪽도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이쪽도 점이 두 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선분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처럼 그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경우 그죠?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걸 요거를 AN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에는 선분을 몇 개 그을 때 3개를 그을 때 그럼 역시 점이 3개 점이 3개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느 선분도 만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놈은 위쪽으로 중간은 중간으로 밑에는 밑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별거 없고 그냥 점 3개만 골라주면 지가 알아서 갈 거예요.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개수를 구하면 얘는 n개 중에서 2점을 골라주면 되고요. 얘는 n 플러스 1개 중에서 2점을 골라주는 경우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n개 중에서 3개 n 플러스 1개 중에서 3개 고른 걸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에서 아주 단순한 문제인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 니은을 보는 건데요. 기억 먼저 볼게요. A5 그러니까 n이 5일 때 그러니까 점이 여기는 5개고 여기는 6개일 때 지금 이 경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풀어보면 기억은 여기가 5개니까 5개 중에 2개 골라주고요. 여긴 6개 중에 2개 골라주면 얘가 10 얘다 6, 5, 3, 5, 15 그래서 150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니은 직선 LW의 점과 MW의 점을 양끝점을 하는 두 개의 선분을 긋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얘 우리가 풀어준 게 뭐냐면 AN이라는 게 이게 두 점을 잡았을 때 선분을 이렇게 만나게끔만 구워주는 거예요. 근데 얘 말고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직선을 그어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아까 구했던 AN에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 역시도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결론은 뭐냐면 BN
제잖아요. 컨비네이션 n에 3개 고르고 컨비네이션 n 플러스 1에 3개 고른 게 an 컨비네이션 n에 2개 고르고 컨비네이션 n에 n 플러스 1에 2개 고른 거에 8배냐고 이걸 물었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값이 9냐고 물었어요. 물론 컨비네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쭉 써가지고 n값을 구해줄 수는 있어요. 그걸 구하면 한번 해보시는데 10인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답인지 아닌지만 알면 되니까 굳이 n을 가지고 풀 필요 없이 요 9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에 3, 10에 3, 8, 9에 2, 10에 2를 쭉 나열해 놓고요. 둘이 같아지나만 보면 되니까 얘는 9, 8, 7에 3이가 될 거고요. 얘는 10, 9, 8에 3이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저긴 8이 있고요. 쟤는 9, 8에 2. 얘는 10, 9에 2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한번 지워볼게요. 9, 8, 9, 8, 19, 19, 8, 8, 2, 2, 2, 2. 보면은 여기는 다 지워졌어요. 여기서 1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3이 남아있어요. 여기 7도 남아있고, 그래서 9분의 7이 되자니까 둘이 같지 않다는 거. 아, 그래서 9는 답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답은 기억 니은이 되고요. 혹시 이제 이게 n이 뭐 10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n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전개해서 과연 n 값이 10이 나오는지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실수 K에 대해서 4점 KK, K 더하기 K, K, K 더하기 K 더하기 K 이런 사각형 모양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좌표가 2씩 있는 이 정사각형 모양이 사각형이 있을 때 유리함수 지금 선생님 미리 그려놨는데요. 점근선이 2이고 3이기 때문에 격자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3, 4분면 중에 이렇게 될 거고요. 무리함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이렇게 쭉 그러면 이렇게 무리함수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약간 이렇게 격자점이 있어서 모눈종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점을 자세히 표시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냥 그림만 그려도 알 수가 있는데 일반 학생들 시험지에다가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건 어떤 수학적인 지식보다는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정확히 그리냐 이런 거기 때문에 시험지에 내는 문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내용을 보면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2x2짜리 정사각형을 끌고 다닐 때 그 서로 다른 만나는 점의 개수, 유리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p개, 무리함수랑 만나는 점이 q개일 때 그거의 합이 짝수개인 걸 찾으란 얘기예요. 짝수개. 그래서 선생님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얘는 그림만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선 원점을 기준으로 2니까 여기가 2만큼 갈 거고요. 여기 위로도 2만큼 갈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그릴 때는 지금은 유리함수랑도 안 만나고 무리함수랑도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0개예요. 0개. 그래서 이게 이제 섬선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k, k고 여기가 k 플러스 2, k 플러스 2니까 얘가 어디를 따라가냐면 바로 y 이퀄 x를 따라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사각형이 중심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나냐면 이 유리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여기 3, 3을 지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요 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든가 이렇게 지으면 하나만 만나기 때문에 짝수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되는 사각형은 이렇게 여기가 0이고 1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2일 때 처음으로 하나 둘 이렇게 만나가지고 짝수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은 이제 짝수가 안 되다가 여기 3,3이 이쪽 오른쪽 모서리에 닿았을 때도 한 개만 지나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거 이렇게 하면 유리함수랑도 두 점에서 만나고 무리함수도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4개가 되기 때문에 얘도 짝수기 때문에 얘 점이 어딘가 봤더니 2예요. 그래서 K가 2일 때가 나오고요. 거기서 이렇게 K가 3일 때를 그리면 역시 여기가 한 점인데 여기 두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검은색은.
근데 거기서 한 칸 더 가면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유리함수를 벗어나서 무리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뭔가 봤더니 2, 3, 4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때 K가 4일 때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놈도 아직까지는 무리함수랑 두 군데서 만나요. 그래서 걔는 K가 5일 때고요. 이제 벗어나서 6이 되면은 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답이 마이너스 2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그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4 플러스 5 하기 때문에 없어져서 답은 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정확히만 그릴 수 있다고 하면 뭐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험지에다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그냥 아이들에게 내기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문제는 1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f1은 2고 f2는 3이고 이제 f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n이 3의 배수면 3으로 나눈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빼기 1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만 기억, 니은, 디귿을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런 값 나오면 규칙을 찾아가지고 얼른 밑에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얘는 옆에 보면 알겠지만 규칙이 안 나와요. 보니까 F1은 2, F2는 3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F3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니까 F1이 돼서 얘랑 같아서 2. 그 다음에 4는 4에서 하나 뺀 3에다가 더하기 1하니까 3. 5는 4에다 더하기 1하니까 4. 그 다음에 6은 다시 3으로 나누면 F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3, 하나 늘어나니까 4, 5. 9는 3으로 나누면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2니까 다시 2, 3, 4. 12는 3으로 나누면 4가 되기 때문에 얘부터 시작해서 3, 4, 5 이렇게 늘어나는 건 보이는데 규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규칙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처음 풀면 당황해서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도 규칙이 안 보여가지고 못 풀 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사라진 건데 옛날에는 교과서에서 진법 또는 뭐 10진수, 2진수 이런 걸 배웠어요. 교개념이 들어가야지 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123은 100의 자리는 1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여기 이제 1, 10의 영승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10진법, 10진수라고 해요. 10진수. 그리고 이제 만약에 112하고 이 가로에다 2를 하면 이건 2진수라고 하는데 이제 2가 차면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 2의 1승, 2의 0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마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처럼 돼요. 그래서 이제 7을 2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3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3진법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3의 0승이 있고 3의 1승이 있고 3의 2승이 있고 3의 3승이 있고 이제 쭉 나갈 텐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 보면 8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3의 4승부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3개가 차면 하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3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0, 1, 2까지만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을 한번 보면은 7은 3의 1승, 3의 2승, 9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3의 1승이 몇 개 들어갔냐면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2개. 그럼 6이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예요. 그러면은 요 도함수가 2개 하나니까 3이 나오는데 걔보다 하나 큰 4가 써 있잖아요. 아, 그럼 하나 큰 건가? 하고 보면 하나를 더 보면 만약에 14를 해볼게요. 14는 3의 제곱 9가 들어가 있나요? 얘 들어가 있죠.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9를 빼면 5가 남으니까 거기에 3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을 빼면 2가 남으니까 1의 자리가 2개가 남아요. 그래서 1, 1, 2인데 5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삼진법처럼 나타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삼진법 이런 거 모르니까요. 그냥 제곱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3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1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따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로 가보면요. 기억. 방정식 fn이 n이 되는 n값이 존재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1일 때 2니까 아니고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같아지는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계속 숫자가 3, 4, 5인데 여기는 이미 12, 13, 14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같아지려면 요 작은 수 근방에서 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5까지 한 걸 보면 같아지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뒤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개도 존재하지가 않는다 해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은 자 F 3의 K 3의 M일 때 얘가 3이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이 K, M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K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요 윗자리 중에 어딘가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거 지워볼게요.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긴가 하나가 들어가고, 또 3의 M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 하나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숫자가 1, 1인데 우리가 더하기 1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아 3이구나 이렇게 맞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삼진법, 삼진수라는 것만 파악을 하면 아 이렇게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fn 값이 4, 그러니까 더하기 2를 했는데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총 숫자의 합이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3.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하나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렇게 1이 3개 들어가면은 3 더하기 나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어딘가는 2가 들어가고 어딘가는 1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가 요 첫 번째랑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1, 1, 1 하고 0 요걸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0이 어디에 가 있래 해서 네 가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2, 1, 0, 0이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1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인데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건 순열 퍼뮤테이션이 되고요. 얘는 4팩에 2팩 하니까 4, 3, 1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이랑 4를 더하니까 아 16개다. 그래서 이게 아 요런 원리 진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요거를 생각을 못하면 한참 걸리고 어쩌면 풀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21번 문제고요. 21번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1보다 작은 쪽은 2차 함수, 2라고 4 사이에는 직선, 4보다 클 때도 직선일 때 얘가 역함수 fx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역함수를 갖는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아 1대1 대응해야 되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풀면 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마 이 문제는 이쪽 한쪽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오류인 문제예요. 왜 오류인지는 이따 선생님 뒤쪽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우선 답이 나오는 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갖는다에 돼 있고 fx랑 역함수의 교점이 x값이 마이너스 2, 1, 5 세 군데에서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역함수랑 fx의 교점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f라는 함수가 증가함수, 예를 들면 2차 함수점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지금처럼 어디 위에서 y 이퀄 x 위에만 생기게 돼요. 하지만 두 번째 fx가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는 위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기면 역함수를 그렸을 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교점이 y 이퀄 x에 생기지만 요점처럼 y 이퀄 x가 아닌 점 위에서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점의 특징은 얘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여기가 수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감소일 때는 y 이퀄 x에 있는 점은 혼자 존재할 수 있지만 y 이퀄 x 밖에 있는 점은 이렇게 대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을 알아야지 이 문제 풀기가 좀 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가서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2차 함수 1보다 여기가 x는 이퀄 1인데 1보다 작은 쪽에 2차 함수를 그려주는데 단 조건이 a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럼 만약 2차 함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 있는데 꼭지점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1대1 대응이 되면 그래프가 증가만 하든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감소하다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쪽 오른쪽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에 걸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 부분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까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역함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도 그냥 감소가 돼가지고 전체가 다 감소가 되게끔 그러려면은 1대1 되니까 요 점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직선은 얘랑 1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면서 직선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역시 4에서 만나면서 감소함수가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지금 매끄럽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우선 요 점에서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운데 빨간 선이 이 가운데 식이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1,2를 지나는구나. 왜? 여기가 y = x이기 때문에 1,2를 지나구나 해가지고 첫 번째 수 집어넣으면 c 더하기 d가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이 위의 식에다도 x에다 1을 넣고 밑에 식에다도 x에다 1을 넣었을 때 두 식이 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방금 전에 c 더하기 d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c 더하기 d 대신 2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식은 또 마찬가지로 요 x = 4에서 두 번째 그래프랑 세 번째 그래프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4를 대입을 해보면 식이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은 이제 요 점들을 대입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렇게 y = x의 대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5, 얼마고 마이너스 2, 얼마인데 여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5가 들어갈 것 같고요. 얘가 이제 5,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마이너스 2, 5를 대입을 하면요. 요런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을 이제 마지막 식에 대입하면 요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A, B, C, D가 다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선 여기서 요것도 A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6A 더하기 B는 2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기도 A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9A 빼기 2B는 5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선생님 미리 풀어놨는데 A 답이 3분의 1이 나오고 B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B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요 식은 이제 써먹었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조금 더 써먹겠지만 이제 B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B를 대입하면 5번식에다가 B를 대입을 하면 2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 2는 더하기 B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더하기 7은 마이너스 2. 그래서 5, 2가 마이너스 10이 돼서요. 2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2가 나오면 2를 여기 있잖아요. 요 2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고 B도 대입을 하면 여기서 CD의 식을 하나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요 CD의 식하고 1번에 있는 CD의 식을 연립을 하면 마지막으로 C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D의 값이 3분의 4 이렇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뭐 연립방정식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식을 여기 주어진 식 저걸 한번 카피를 해볼까요? 예. 요 식 해서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예, 여기다 이제 차례차례 집어넣어 보면 A가 3분의 1,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3분의 1, D가 플러스 3분의 4, 2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3분의 2, 3분의 2에서 2, 4인데 빼기라니까 답은 3이 나와서 이게 이제 정답지랑 같은 답인데 아까 얘기했던 문제 오류라는 거는 저함수가 역함수를 존재할 때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여기는 이제 감소인데 이 가운데 있는 직선이 꼭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높이랑 같아지는 요쪽 점을 갖고 요 높이랑 같은 요쪽 점을 가서 여기가 증가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래프가 감소만 하든가 또는 증가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어진 경우에 꼭 여기서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소로 내려오고 대신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여기를 메꿔주고 같은 높이를 메꿔주고 그러니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개가 만나면 안 되니까 여기 메꿔지면서 여기가 증가가 돼도 역함수를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 구했듯이 지금 분홍색이 역함수인데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되고 이 파란 거의 역함수하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역함수라면 요 분홍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얘도 1,1에서 만나고 5,-2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5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식으로 놓고 풀면은 A, B, C, D, E가 나오는데 아까 위에 거랑 다른 값이 나와요. 다른 값. 조금 복잡해요. 막 루트도 들어가고 복잡하게 나와서 하지만 답은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위에 거랑 밑에 거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상으로는 오류예요. 만약에 위에 게 답이 되려면 이 그래프는 아니다. 여기가 뭐 이어진다. 흔히 학년 올라가면 이제 연속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는가 뭔가 다른 조건이 더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역함수를 갖는다는 말로는 그래프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얘도 맞고 쟤도 맞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이어지는 걸 염두에 대고 문제를 내서 답이 3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